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주주님들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금요일장에 플러스 0.26%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일선 타면서 올라온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업군 자체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쪼매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HJ중공업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이 하나오션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 HJ중공업은 이런 식으로밖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이 다음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마치 과거에 우리 기술을 지켜보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 기술이 뒤늦게 쫓아 올라오면서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군 자체로 움직이고 있어 버린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대장은 바로 누구다? 하나오션이다라고 살펴주시면서 지금 명백하게도 시장의 주도주, 중심주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처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 전고점 4년간의 박스를 뚫고 딱 돌파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단 한 주도 매도금지, 절대 매도금지라고 외쳐드렸었는데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하나오션도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위에서 살짝 체류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유튜브 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보시다시피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참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까지 작성을 해주시는데, 댓글에다가 어떻게 달아달라고요?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을 때 도달 범위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많은 개인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을 해봐드린다라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하나오션 올라온 자리에서 매도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게 개인분들이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달 동안에 얼마 정도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1조 2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매도세를 쏟아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받아서 더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매도 금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이슈는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찍 보시다시피 마스카 돛단 K조선이라고 하면서 MRO 발판 삼아서 미국의 군함 시장을 뚫는다라고 하는데, 군함 시장은 사실상 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종 목표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서 미국 조선 수요를 선점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뭘 증명해야 된다? 기술력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MRO 시장 자체가 수익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면 되겠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써져 있냐면은 MRO 수주로 미 시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업계에선 MRO 수주가 마스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MRO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미 해군 7함대가 보유한 군수지원함 35척의 연간 정비 예산은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선 한 척의 수주가액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업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은 MRO를 단순 수익 사업이 아닌 기술력 검증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언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다시피, MRO에서 우리가 먼저 뭘 하자?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군함까지 먼저 해버리자 라는 어떤 이런 취지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MRO 신뢰 쌓은 K조선, 다음은 함정건조 정조준,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함정건조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 해군의 함정 보유 목표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2025년도에 296척, 2042년에 515척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인전투함,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55조 원짜리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예산안이 한 600에서 70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600조 정도라고 봤을 때는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년 하고도 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건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 해군의 함정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MRO 시장 자체도 사실 적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 9조에서 11조 원이 연간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함정 건조는 42조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25년도, 2042년도까지가 목표치여서 그러면 내가 2040년까지 하나오션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냐면,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때문에 전기차밖에 안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2030년까지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선반영해서 먼저 상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살펴보셨을 때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돼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반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이라도 찍다 보니까 일단은 챙길 걸 챙겨둔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을 공략해야 된다 라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간이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는 후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상승을 먼저 해준 다음에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것에 대한 검증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더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이전에 눌림목 타점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갈 때 이전에 고점을 있었던 돌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슈와 수급과 상황을 체크하면서 실시간 대형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 내용을 짧게나마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요,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이번에 결성된 이런 팀이 이제 지금 조선업 휴가 시즌에 끝나서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게 8월 중순께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8월 10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라는 얘기고, 계속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테마의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슈보다도 우리가 어떤 걸 바탕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차트를 분석해서 대응을 하면서 실시간 수급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먼저 차트에서 아무래도 티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트 분석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도쿠체온 한랑 필리조선소라고 하면서 미국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 시작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계속 확인이 될 만큼, 우리가 하나오션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라든지 태스크포스가 일하는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눌림목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매수 타점으로 노려가야 되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 구간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수익은 길게 끌고 가면서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지만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손익비가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길게 먹으실 만한 구간을 놓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야겠다라고 한번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오션 특징적인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라온 구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로 사와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 잔고도 이렇게 머리통을 든 상태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전에 이 하나오션이 이렇게 박스 구간에 있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냐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보면 많이 꺾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까지 많이 꺾이지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한 수량보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살짝 머리통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시원하게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는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다음 주에 16만원, 17만원 구간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자체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을 이겨버리는 종목,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최근에 올라온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특징적으로 꺾였던 날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냐면, 바로 그 전날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나스닥도 꺾였던 자리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내용의 이슈가 있었어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전에 여러분들 이 금투세 시행한 데만에 할 때 얘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금투세 결과적으로는 유예가 됐던 이유가 너무 반대가 심했다 보니까 이 세제 개편안도 과연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부호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꺾였던 이날이 바로 이제 8월 1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1일 날에 이 하나오션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올라간 구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8월 1일 날에 조정을 꽤나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봉을 줬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 날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단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빠졌었던 날이 8월 1일이었고 지금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야금야금 메꿔주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빠지지 않고 버텼던 종목은 바로 뭐다? 한화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더 센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실시간 대형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 타점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잡아 드릴 거고요.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 나라를 잇는 이런 내용의 안보 동맹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쇠빙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 흐름 상으로도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을 돌파해주는 지점부터 특징적으로 티가 났던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뭐겠습니까?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자리에서 맨 처음에 신호탄을 쐈던 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없던 개입 금액을 갑작스럽게 개입을 해버리면서 하루에 얼마를 샀다고요? 1,100억 가까이를 매수를 때려박았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얼마가 지금 올라줬습니까? 고가가 12.6%로 올라주면서 윗꼬리가 없는 깔끔한 양봉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위에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날에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던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바로 이날이 1월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에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하나오션을 어떻게 보시죠? 41,900원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좀 보내드렸었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상단에 7월 28일이 확인되시죠? 이때도 돌파 매매 타점으로 하나오션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한테 비중 절반을 한번 들어가 보시라 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7월 28일 상단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7월 28일 타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바로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돌파를 해줄 때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돌파를 해줄 때 이날에 이 7월 28일 날 정확하게 돌파 매매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 정도 수익 구간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대응 방으로 이렇게 같이 작성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다시피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라고 해서 잘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 더보기를 딱 누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뭐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은 010-2733-846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걸 딱 클릭을 하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문자 하단에 보시면은 문의라고 해서 이미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이 근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신경전과 대립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0년 대계라고도 불리는 100년짜리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100년짜리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공산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해서 가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를 전 세계로, 그러니까 내륙으로 뻗어나가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100년짜리 대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그리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이걸 뭐라고 하죠? 1대1로라고 하는데, 이 중국이 사실상 이 내륙으로는 그래 뭐 뻗어나갈 수 있다고 치는데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아래쪽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남중국해로 나가기에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러시아가 예전에 점령했던 땅이 있는데, 이 점령했던 땅이 사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져간 이후로 안 돌려주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항구를 어디를 이용해야 되냐면 지금은 뭘 이용하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북한 애들을 이걸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중국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 뭐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양안전쟁이라고 하죠. 이 양안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대만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이 TSMC라고 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요 중국에다가 칩을 수출 한 해 만에를 계속 얘기했던 상황이 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는 따라잡힐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미국의 GDP의 70%까지 쫓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TSMC를 무조건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이걸 사수하려면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군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군사력 플러스 이 경제적인 견제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은 지금 두 나라가 인근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가장 핵심이겠습니까? 해군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군에 함정 숫자가 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평양 칠함대에 있는 항공모함의 숫자는 미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으면서 기술력으로 봤을 때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함정들이 있는데, 이 함정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미국이 추월당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함정 그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이미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다 빠져버린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그레이트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얘기한 게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품으면서, 아, 트럼프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떤 배였습니까? 군함이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의 수혜를 받아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K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과중에서 사실상 이 상승 흐름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힌트가 하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게, 어떤 내용의 힌트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 측에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까? 미국 측에서 호주에 있는 오스탈 인수해도 된다, 하나가 100%까지 인수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안보상의 우려 없으니까 인수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미 이런 부분은 통과가 됐었다라는 소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시위 일어난 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수 시장이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여기도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로는 어떤 것까지 있었습니까? 이 실업률이 폭증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섯 번째로 활용 점정을 찍었던 건 PF 대출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는데 부동산을 끌어올리다가 건설사들, 시공사들 줄도산을 해버리면서 올라가다가만 아파트만 9천만 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다? 1300만 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총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만 아파트의 숫자가 9천만 채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누구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인민들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수민족 문제까지 계속 더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이 내부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겠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겠다. 여기 지금 외부가 뭡니까? 바로 대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 2025년도에 아무리 대중을 무시한다라고 해도 이런 뻔한 전략이 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통하는 게 얼마 전에도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크림반도를 딱 가져와 버렸는데, 이전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푸틴의 지지율이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장기 집권화가 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크림반도를 딱 가져와 버리니까 지지율이 무려 89% 가까이로 떡상을 해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중국 입장에서 바로 요 크림반도가 어떤 거라고요? 대만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저지하려면은 미국 해군이 살짝 앞서 있는 정도는 애매하다라는 소리예요.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야지만이 억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재건하기 위해선 미국 해군의 함정 숫자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15%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K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냐면요, 자, 한화인진부터 시작해서 KSP, 그리고 이제 성도 ENG, 그리고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요. 그리고 S&W, 현대임스까지 이렇게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조선 종목이랑 조선 기자재 종목이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크게 봤을 때는 배를 만드는 것에 속해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스윙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소개를 해봐드리기 전에 그 종목을 스윙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가 이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인데요. 국내 주식 토대로 여러분들 단타 스윙 매집주 통해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스윙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최근에 상승 추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아직까지 신고가를 갱신해주지 못한 이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기준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하단부를 잘 지켜주면서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금요일장에 살짝 조정을 보였지만 아래 꼬리를 달아 올려주면서 다음 주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조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11%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대 양봉 한번 뽑아주면서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이 들고요. 다른 관련주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무섭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가 얼마 정도? 17% 정도 수익 구간이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다?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는 천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거래대금 엄청나게 들어와 주면서 시원하게 지금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여러분들 스윙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2733-8461로 스윙이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전량 매도하고 이 종목을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포트의 구성에 가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올라가면서 그 뒤로 따라 올라갔지만 훨씬 더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종목도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8천억대에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에 비했을 때도 훨씬 더 스몰캡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종목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렸었고, 다른 것도 뭐가 있었죠?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짚어가 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둘 다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쇄빙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를 빨리 참여해달라고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일본은 알았어 참여할게 했고, 한국은 그럼 내가 구매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한국 측에서 배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북극 항로랑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건 뭐가 있다? 쇄빙 LNG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최고 수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우조선해양. 그럼 내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이 바뀌어서 한화오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오션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이 주가가 상승했던 배경에는 연말 고수익 선박 비중 확대라고 하면서 DS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과거에 12만원까지 상향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쭉 내려보시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동사는 중성가 선박 수주도 전략적으로 지양을 해버리면서 저선가 물량 안 받고 중선가 물량 안 받고요, 고선가 물량 위주로 집중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상치도 빠르게 증가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건 앞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고선가 물량이 중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쇄빙 LNG 운반선은 뭐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LNG 운반선 대비 쇄빙 LNG 운반선은 1.5배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라고 지금 보이시는데, 일반 LNG 운반선도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그거보다 더 고부가가치 선박이 바로 뭐다? 쇄빙 LNG 운반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조선소는 2014년, 2017년 러시아로부터 쇄빙선을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2014년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의 쇄빙 LNG 운반선을 15척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크7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다? 한화오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북극 항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든 어쨌든지 간에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쇄빙 LNG 운반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오션 측에서 어디랑 지금 해양수산부랑 차세대 쇄빙 연구선을 수주하면서 2,794억 규모,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시면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면서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있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타점 잡아가시는 게 혼자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 태스크포스가 일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제작해 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